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인데요. 제가 1년에 이제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 토론을 몇 번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뜻 사실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마침 제가 그 강동구에서 하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그냥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시작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래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청소년, 최근은 아니고요. 한 올해 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윤철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이 중에서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이 28만 명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 28만 명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청소년 그 관심들이 점차 이제 증폭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그 자치단체나 자치구에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어떤 관심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주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어떤 정책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3 나이까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겠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어떤 대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얘기하기까지는 아마 그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 숫자가 비율이 아마 전국에서 3위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제 PPT는 나오지 않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학교 밖 그 청소년들의 어떤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 청소년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자료집을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정부로 봐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정책도 있고, 또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된 정책도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대원 청소년 지원이 있고, 또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인 두드림 햄이기도 하고요. 교육부에서는 대표적인 게 위프로젝트나 학업중단 승려제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여러 개 있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일단요. 많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감소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과연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한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직접 그 학생들을 청소년이 인터뷰를 해봤더니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이 청소년은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부모님은 그러신데 막상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굉장히 행복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행복해하는 이 청소년들한테 그러면은 과연 어떤 그들의 요구에 맞는 무엇인가를 제공해 줬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저희들은 일단은 학교로 돌려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계속 아마 여러분들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방이 되는 어떤 그 정책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예방을 위한 것은 뭐 기껏해야지 학업 중단 성려제라든지 위프로젝트 정도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학교를 그만둔 후에 도움을 주는 아주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괜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테크놀로지가 좀 잘 했지 못해서 우리 조교가 해줬고요. 나중에 뭐 고백도 하려고는 했지만 우리 조교가 좀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빛을 못 봐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잠재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은 우선 일단 예방하는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차가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방에도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청소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업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학교 밖 그 청소년 대책이 너무 학업 중단 청소년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문제점으로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제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일률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좀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철경 선생님이 이제 올해 지금 연구한 건데요.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교가 존재 유형을 보니까 제가 지금 1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형이 비행형이 가장 많고 학업형이 가장 많군요. 학업형, 비행형, 알바형도 있고 무업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는데 이 각각의 유형은 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업형은 학업 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일수록 많고 비행형은 한두고 조선 등 기타 과정 그리고 학업 중단 횟수가 2회 이상일수록 많다. 이게 각각의 유형마다 특성이 다른데 아마 특성이 다르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 필요한 욕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이들한테 일률적인 것보다는 좀 맞춤형의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아마 학교 밖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 지금 많지도 않긴 하지만 그나마 중복되지 않고 또 지역 특색도 고려해서 또 전달 체계도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이 정책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요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세 번째로 제가 세 번째 주제인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네트워킹이라기보다는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발굴한다가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어도 사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다못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포구에 사는데요. 마포구 청소년 수련관과 저희 집이 지하철로 6정거장입니다. 그런데 저 마포구 청소년 수련관 가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저 승마 배우고 싶었는데 그 수련관에서 승마 그거 강의했거든요. 근데 안 갔습니다. 지하철 6정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제가 마포가 아니라 좀 더 먼 곳이었다면, 노원구였다면, 아니면 송파구였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 있으면 지역사회 내에서 그 도움이,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 16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그 강동구 연구를 하다가 그냥 대강 찌그러져서 하다가 만 건데요. 제가 이제 구분을 학교 밖 청소년이 뭐가 필요할까,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저는 12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과 관한 내용도 있고, 정보 제공, 상담, 뭐 체험활동, 진로와 관련된 거 해서 제가 12개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강동구 내에 있는 거냐, 아니면 강동구 인근 지역에 있는 거냐, 아니면 좀 인근 지역도 아니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냐, 그래서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동구 내에 있는 기관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 안에서 조금 뭔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네트워크도 여기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청소년은 강동구에 살지만 옆에 있는 구가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구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근 기관도 저는 생각을 했고, 아마 기타 지역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아주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다 이제 강동구나 인근 지역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저는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표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연구가 완성이 끝나게 되면 이 표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각각의 셀에 있는 기관들이 그곳에 있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대체 학교 밖 그 청소년 지원 대책이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실시되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동구에는 전국에 50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한다는 두드림 해외 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림 해외 사업이 6-5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50군데에서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강동구에서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전국의 28개 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 이루어진다는데 강동구는 없습니다. 또 취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취업사관학교는 4곳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실해봤더니 몇 명이냐면 130명이에요. 그 4곳이 어떤 곳이냐면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에서 기계가공을 위해서 남학생 50명, 남자 청소년 50명. 또 광양만권의 HRD 센터에서는 용접을 위해서 남자 청소년 30명. 더 뒤로 가면 돼요? 이건 안 해도 돼요. YMCA에서 커피 바리스타 여자 25명, 춘천 YMCA에서 피부미용 여자 25명.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그 사업들이 실제로는 뭐 정부 차원에서는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우리 지역사회 이제 그 인적점 파악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어떤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우리 그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세 번째인데요. 자, 지역사회 이런 걸 한 다음에는 연계하는 허브 역할하는 기관이 있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는데 새로운 기관 별도 만들 필요 없이 서울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허브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좀 자치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들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보시면 이건데요. 이게 이제 잘 안 그려진 그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교가 저걸 딱 줬는데 저 수정할 게 있었는데 차마 수정해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지금 잘 안 됐냐면은 제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냐면 가운데 거는 이제 강동구 내에 다양한 아까 이제 파악됐던 그 관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가 강동구 인근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기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또 강동구 내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아마 기관들이 강동구 내에 있을 겁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공공기관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개인 어떤 사적인 기관도 우선은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기관과 컨택해서 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어떤 그 실무자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점점점이 다 그 강동구에 있는 상담원의 학교가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원이 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처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교육, 뭐 진로, 직업, 동그라미 다 못 그렸죠. 12개니까 저 안에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디어가 뭐 완전하진 않지만 제 생각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같은 영역에 있는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게 첫 번째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는 교육기관, 상담기관, 그것이 이제 화살표가 저기는 조금 보이시죠? 거기가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그라미로 가시면 강동구 인근 지역인데요. 마찬가지로 강동구 내와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는 기관, 정보, 교육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데 저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상담과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교육과 진로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그 화살표가 빠졌어요. 저거를 그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못한 게 상담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 내에 있는 어떤 그 기관하고 강동구 인근 지역 간의 어떤 그 네트워크, 화살표입니다. 그 화살표도 그려달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도 사실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게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또 네트워크 빠지실 때 보이시죠? 마지막 기타 지역에서 보시면 이제 상담과 교육과 여기서 이제 화살표 없는데 그것도 이제 못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분야의 그 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다루지만 그 같은 지역 간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 네트워크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화살표는 서울시학교가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저런 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요. 이렇게 예산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학교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를 총괄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서울시의 모든 구에 사실 관심을 갖고 다 총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저기서는 좀 허브의 역할을 해주고 각 구는 자신의 어떤 그 구 내에 있는 학교가 청소년들을 좀 책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지금 5개의 진검다리라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이 진검다리라는 곳이 각 구에 좀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의 진검다리만 가지고는 그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가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 아니면 한두 정거장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검다리가 좀 많이 마련이 되면 아무래도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좀 쉽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여기서 연구를 원고를 쓴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더니 아주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 네트워크를 막 그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한 거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그 표 2 좀 보여주세요. 그거 12개 그 지원. 여기가 좀 약간 요거 사실은 다 완성도 안 된 상태인데 조금 더 이제 저기다가 이제 그 관련 기관을 좀 넣은 다음에 제가 또
우리 학생을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좀 숙제도 내주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당연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다른 어떤 그 기관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줄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어떤 프로그램 시설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관 담당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고 만나보고 했더니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는 뭐 할 수 없으나 뭐 걔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 요거는 학교가 청소년들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고 벌써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표를 그려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했을 적에는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도움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 셀에 들어가는 그 공공기관이 정말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 연계는 어떤 네트워킹은 논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표도 저런 어떤 그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강동구의 연구를 줄 적에는요 표시를 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여기는 아니다. 좀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저런 기관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